안녕하세요. 국가유산 관련 법령 세 번째 시간인데 2022년 제40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11번에서 15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 윤준원입니다. kt준준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스터디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시는 분은 메일 보내주시면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11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령상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 1.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보유단체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그래서 맞고요. 2번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전승교육자를 인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전승교육자를 인정할 수 있다.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다.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이 하는 일 맞고요. 4번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그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그 인정을 해제해야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해설 보시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그 보유자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걸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국가유산청이 그 인정을 해야만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걸친 다음에 이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제17조 무형유산법에 보유자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7조 1.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만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래서 인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비영리법인. 3번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에 보면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5호에 보시면
국가 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긴급보호 무형유산. 그 다음에 5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라고 그러는데 무형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거.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 각고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호 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를 열 수 있다. 4호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한 것으로 본다. 조사 심의한 사항, 분과위원회라든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한 사항, 조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에 보시면 무형유산법에 대한 명예자의 인정에 관한 게 있는데 1항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 걸쳐서 보유자로 되는데 명예보유자이 인정된 그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1호에 보면 문화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호 보유자가 신청한 경우 이런 거는 뭐야? 국가유형문화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1호, 2호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1호에 보시면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호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2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어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전수교육을 전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호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1조 전승자의 인정해제라는 법이 있는데 1항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1, 2, 2에 2, 3에 3호,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을 해제해야만 한다. 그럼 1호 보면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호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다음에 2에 2 보시면 19조의 제2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호 국외로 이민을 갔거나 외국 호적을 취득한 경우. 4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호 신체상 또는 선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2-2, 3호, 4호 이런 거는 전부 다 인정을 해제하여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심의를 걸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호에 보시면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 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 다음에 7호에 보시면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6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공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번 무형유산 보존 및 직능에 관한 법률의 보칙상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1번 국가유산청장의 전수교육학교 선정 취소. 이거는 청문회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고요. 2번 지정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있어서 행하는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정 취소. 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정 취소. 이것도 청문회를 걸쳐야 되고. 3번 가치의 소멸을 사유로 하는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해제. 이것도 가치를 소멸하는 사유로 무형유산의 지정 취소, 지정 해제할 때 청문회를 하여야 합니다. 맞고요. 4번 해당 전승자가 인증 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행하는 무형유산 전승 공예품 인증의 취소. 이럴 것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가 이제 청문을 하여야 할 경우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무형유산법에 보면 제52조는 청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1호에 보시면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인정의 취소는 국가무형유산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할 때 이렇게 하고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지정의 해제 그래서 국가무형유산에 대한 해제할 때 3호에 보시면 인정의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제는 전승자라고 포함하는데 보유자라든가 보유자한테 명예보유자의 인정 등 해제에 관한 사항 이것도 청문을 해야 되고 제42조에 따른 인정의 취소 무형유산 전승 공예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고 13번 국가유산 수리 기술에 관한 법령상 국가유산 수리의 종류, 세부 공증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연결 1번 탑 석조물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 부분 이건 몇 년입니까? 예, 답은 5년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고요. 석재를 했을 때 5년입니다. 탑 건조물 이런 거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 부분 이런 거는 하자 부분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담인데 자연석담 이런 거는 2년 맞고요. 3번 도로 맨홀 이런 거 2년 맞습니다. 도로 맨홀 2년. 그다음 4번 철물 보강철물 3년 예 맞습니다. 철물 보강철물 같은 건 3년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의 자연석담 2년, 맨홀의 도로 맨홀 2년, 철물 보강철물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물로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 부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국가유산 수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서 가끔 거다 시험에 납니다. 그래서 성곽 같은 경우 약간 돌로 된 거 있죠. 석성, 돌로 쌓은 성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화강암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이런 건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화강석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자연산태의 돌을 이용하여 쌓은 구조는 5년이 되겠습니다. 화강암 같이 튼튼한 이런 단단한 거는 5년, 자연산태의 돌을 사용하는 구조는 3년. 그 다음에 토성을 보면은 흙으로 쌓은 성을 토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혼축성도 있습니다. 돌과 흙으로 만든 쌍인데, 토성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거 화강암은 5년, 자연상태의 돌 3년, 토성은 2년, 그 다음에 전축성이 있습니다. 벽돌로 쌓은 성이 있는데 이건 3년, 목책성이 있습니다. 목책성은 나무로 둘러싸인 성, 이거는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으로 탑 석조물이 있습니다. 석조물에 가의 석불, 승탑, 비석, 석등, 단간지주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고인돌, 석빙고, 석빙고는 돌로 만든 얼음창고죠. 이런 거 석빙고, 석탑, 석교, 이 석교는 돌다리인데 이런 것들은 다 몇 년이냐고요? 5년, 하자 담보 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전탑이 있습니다. 전탑 3년, 전탑 3년. 그 다음에 답은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 부분 이런 거는 5년 이렇게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조 건축물로 가보겠습니다. 목조 건축물 지붕을 보겠습니다. 지붕. 그래서 산자 가는 가지로 엮어 지붕 석가래나 고미 가래 위를 덮은 것 이제 산자라고 하는데 또는 개판 석가래 위를 덮은 널판지 이상의 기와지붕 이런 거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 지붕 이런 것들 너와 같은 거는 2년 억새를 이용한 산사시대 음집 이런 거 억새 풀 종류로 되어 있는 건 1년입니다. 산사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이것도 1년이 되겠고요. 목부재 중에서 1번 기둥, 창방, 대들보, 도리, 석가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부재 등 주요 구조재는 3년이 되겠고요. 그 밖에 석조재가 있는데 이런 건 2년. 그 다음에 다분의 목조 건축물의 수장재, 내외부 장식재 이런 건 1년. 건축물의 단청, 그 다음에 벽화, 풀화를 포함해서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 중에서 기초 및 기단 중에 정자형 장대석 기초가 있습니다.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강해잡석 접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축 이게 7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드람 다듬 이라든지 도드람 다듬 이상의 석조 기단 월대 이런 것들은 이제 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기초 기단은 3년, 이게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나에 가서 미장 등 구들과 관련된 시설의 수리는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 바로 고쳐 주시면 되고요. 건축물의 단청 같은 경우 벽화라든가 불화를 포함한 게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이 있습니다. 담은 사계석 담장이 있는데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돌담, 자연석담, 판축담, 이런 거 와편담 이런 것들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로 가서 분봉시설, 뭐 잠재 신기는 제외하는데 그런 걸 분봉시설하는 건 2년이 되겠고요. 구조부에서 적성총, 석관묘 이렇게 돌무덤의 종류는 5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축분이 있습니다. 벽돌을 쌓아 돌린 이제 무덤 이런 것들은 건 3년. 그 다음에 목관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1년. 그 다음에 병풍석으로 가서 병풍석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암거라 배수로 뭐 축구, 맨홀 이런 거 매고 이런 거 작업은 2년이 되겠고 포장해서 박석, 호방전 이런 것들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토, 그 다음에 광회대짐, 그래서 석회석 흙다짐 이런 거를 광회다짐, 그 다음에 혼합토 이렇게 작업하는 거 이런 거는 1년이 되겠고요. 철물로 가서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이런 건 2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철물, 보강철물 이런 건 3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가서 조경, 보호시설, 발굴지, 정비, 벽화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이 되겠고요. 식물보호 3년입니다. 발굴지 정비 2년이 되겠고요. 불상계금, 도금 이런 것들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금, 탱화, 오칠 이런 것들은 5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산 보호, 보강시설에서 전통 한옥 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병력,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이런 것들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단단한 거 오래가고 이런 건 5년 뭐 단단한 돌로 됐던가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5년, 그 다음에 뭐 지피라든가 초본유로 이렇게 하는 거는 1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외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유산 수리 등의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게 있었는데 국가유산 수리 등의 계획 수립 1번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년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은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른 국가유산 기본계획과 연관하여 수립하여야 된다. 그리고 문화유산보호법, 뭐 자연유산보호법 이런 거에 연관해서 국가유산 수리 기본계획을 이제 연관해서 수립하여야 됩니다. 맞고요. 3번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며칠까지요? 3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법제 4조 3항에 따른 세부 기획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이제 국가유산 수리 등의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 1항에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 2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년마다 어떻게 해요? 국가유산 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법이죠. 그 다음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 기본계획하고 자연유산 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된다. 여기랑 관련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항에 가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국가유산청이 이제 기본계획을 내려주는데 통보를 이제 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보면은 국가유산 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 이게 이제 국가유산 수리에 포함되는데 관한 기본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서 중요합니다. 1호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기본 방향, 그 다음에 2호 국가유산 수리 등의 품질 확보 대책, 3호 국가유산 수리 등의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국가유산 수리 등의 필요한 사항들, 이런 거를 포함해야 됩니다. 기본 방향, 품질 확보 대책,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가면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관한 이제 관할구역에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매년 수립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계획에는 4항에 보시면 시행계획에는 1호에 보면 해당 연도의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 방향, 그 다음에 2호에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호에 보시면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4호에 보면 그 밖에 국가유산 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의 등록과 국가유산 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리업자의 등록과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시도지사는 국가유산 수리업 등의 등록, 변경 신청,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국가유산청에게 통보해야 되죠. 그래서 통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은 1번이고요. 2번 시도지사는 국가유산 수리업 등에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수리업을 등록하면 등록증,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 누가?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3번 국가유산 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것들은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가유산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국가유산 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 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평가해서 공시해야 되는 게 국가유산청장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수리업에 대한 제14조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의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항이죠. 6항의 시도지사는 국가유산 수리업 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어떻게? 여기다 등록을 시키면 등록이라든가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을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14조의 그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의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업, 국가유산 실측 설계업 또는 국가유산 감리업 이런 게 이제 수리업인데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이라든가 자본금, 그 다음에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수리업을 등록하려면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이 등록 요건을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2항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입니다. 변경신고 등록했을 때하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변경이 되었을 때 등록하고 하다가 변경이 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도지사는 10일 이내 변경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은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하는데 이 처리기간을 통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끝난 날, 다음 날, 연장신고 처리기간을 끝난 날,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고 5항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체육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폐업할 때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신고를 받으면 말소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6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업 등의 등록, 변경 신고, 폐업 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업 등에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8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등록 절차와 등록증, 등록수첩 발급, 재발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14조 2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사항이 있는데 1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국가유산 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유산 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 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문화유산 수리 실적이라든가 기술인력 보유 현황, 재무 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한테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년도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평가 방법은 뭐 평가 고시 방법, 뭐 평가 실적 이런 거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답이 있고요. 큐넷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하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비교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아까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2년 제40회 16번에서 20번까지 5문제씩 풀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그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